자, 일단은 그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그 작성한 거 있죠? 스케줄 그거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딱 써보세요. 데일리 써. 아 이거 뭐야? 진짜. 자, 다 쓴 거지? 그럼 태용. 자, 그죠? 죄다 쓴 답이 똑같구나.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지? 지금 응? 아직 10분 안 해? 아, 아니야? 이걸 왜 다 이렇게 썼지? 생긴 게 없는데. 스케줄 다 썼지? 역시 스케줄에 자기 이름 안 쓴 사람 이름 써야 돼서 당연한 얘기지. 자, 봅시다. 대부분 잘했네. 순서 빼는 거. 잘했어. 네. 이건 아예 없는 거지? 오케이. 뭐야 이거? 붙은 거야? 나쁘지 않네. 이게 또 위에 것도 어떻게 해? 다 썼지? 왜? 어떻게 된 거야? 순서가 이거. 와, 참 복잡하게 그렸네. 지난번에 그 내신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C라고 해서 C나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스케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현재 내신 대비 시작 기간이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시작 기간을 지금 다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10월 첫째 주 이때 대진고가 시험 보는데 10월 요 주에 대화고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벌써 2주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면 대화고는 7주를 대비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2주 늦게 보자니 대진고는 2주를 내신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제 내신 대비 반편성은 똑같이 하되 내신 대비 이제 기간만 좀 달리 하자, 이것만 조절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지금 예정상으로 봤을 때 이때 내신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1월 7일 날 2학기 기말고사를. 그러면은 대진고가 이때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그럼 시험 끝나고 하나, 둘, 셋, 네 주가 있습니다. 4주가 이제 오프타임이에요. 4주.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다고 쳐볼게요. 11, 12, 13, 14. 이때 시험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3주 텀이 있죠? 근데 3주에다가 끝이 아니죠? 앞에 한 주가 또 길 거 아니에요. 8월 29일 그 주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덩어리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언제냐? 맨 첫 타임이다. 그럼 앞에는 이제 오프 타임이 없으니까 뒤에 4주를 이제 일종의 특강 수업을 한다. 이때 시험을 본다면은 3주 1주. 이때 본다면 2주 2주. 이해되시죠? 어떤 개념인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는 다음 내신 사이에, 그러니까 다음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하기 전에는 총 우리가 4주의 오프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총 8회의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8회 수업에 대한 컨텐츠는 이미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오프타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첫 주차에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은 일단 다음 주에 편성은 그렇게 되지만 이제 수업은 좀 이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어 시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시험도 일단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면은 내신 단어로 할 생각이고요. 내신 대비가 시작하기 전에는 올스타즈로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우리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어휘 클리닉 했던 거 있죠. 그걸 기반으로 시험을 볼 생각인데 범위는 이제 따로 정했기 때문에 그 해당 범위의 그 단어장을 그냥 따로 뽑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 외운다 이거를 다 이제 써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랑 내신 대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각 담당 선생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내신 대비에 관련된 거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케줄 조사를 하고 나면은요,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에 그 입시 상담이 있다 보니까 스케줄 조사 끝나고 오늘 끝난다 가정하면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각각 입시 상담 이후에 아마 11시 반쯤, 밤 11시 반 이때쯤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표를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까지요. 마무리를 해서 금요일 날 이제 각 담당 선생님께 이제 그 안내 문자를 보내도록 이제 제가 좀 지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 보시고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신 대비 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런 거를 다 제가 명시하게끔 이제 지시를 할 거니까 그거 이제 헷갈리지 말고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될 텐데요. 목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전원에게 2개를 드릴 겁니다. 자료를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RSK 올스타즈 단어장 이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각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첫 과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카톡 보냈었죠? 시험 범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첫 과에 해당하는 단어장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일괄적으로 다 드릴 건데요. 당장 다음 주에 화요일에 뭐부터 이제 외워와야 하는가? 이거는 각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 대비에 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 뭐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네요. 보통 이제 기말고사 주간이 이때더라고요. 12월 10일 이 시즌. 매년 이 시즌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5주 전이면 11월 7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때 끝나고 그럼 이제 이때 2학기가 끝나겠죠? 2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때 2주 동안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이제 멘탈이 나가 있겠죠. 그렇죠? 시험을 굳었을 테니까요. 네. 농담이에요. 자, 아무튼 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준이, 아비, 지범이, 태영이 이따가 이제 수연이 할 거고 자, 예, 이제 맛을 좀 많이 봤죠. 상담 맛 좀 봤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제가 상담할 때 다 똑같이 한 얘기인데요. 그냥 이번 2학기 죽었다 생각하세요.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볼게요. 이 11번 내용이 뭐였는가? 이제 기본적 귀인 오류에 관련된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이거 심지어 시험, 그러니까 요약문에서 이렇게 낸다까지도 내가 설명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기억나세요? 자,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refer to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보통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니네 대부분이 여기를 많이 틀렸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안 틀렸어. Without considering their situation. 여기는 별로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는 것 없이.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죠. 여기를 많이 틀렸는데 참 진짜 내가 보면서 아주 각양각색의 이제 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아니 refer to잖아요, to. 근데 to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쓴 녀석. replace를 쓴 거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 녀석, to 부정사라고. 예, 아주 그냥 다양한 화려한 오답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아, 아니 refer 미치겠네. 아니 refer to는 내가 mean이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의미하다라고 의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efer to A and B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버전으로 쓰진 않았고요. 수동태로 쓴다면은 be refer, 여기서 R 하나 더 붙여야 돼. 이거 틀린 사람 많다. referred to as 이렇게 쓰고요. 수동태로 쓰면 돼요. 됐어?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작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기 A 자리에 들어가는 걸 틀릴 줄은 나도 몰랐어요. 이제 아셨을 때죠. 네, 이 학기 안 조지려면 잘해야지. 그지? refer to의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알겠죠? 전치사 뒤에는요, 여러분 동사원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지 같은 것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그 요약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됐을 텐데요. 분명히 우리가 replace the more emphasis 왠지 이걸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앞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 근데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어. replace, emphasis,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어떻게 하면 될까?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면 해결이 되겠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됐어? 그럼 목적어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고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 동사까지 나오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된다고. 됐죠? 이번에 틀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안 틀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내용이 뭐였는가? 기술의 진보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술 진보 속도는 너무 빠른데 우리의 이 인류가 진화하는 속도가 기술 진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기술의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잠재적인 결과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의 전반적인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쓰셨냐면요, 여기에 어드밴스드를 많이 쓰셨어요. 여기 요 has been advanced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요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단 주어 자리에 너 페이스 속도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속도가 진전된다라는 거는 사실 맥락상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보통 진보된다라는 거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진보된다라고 하지 속도가 진보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지 속도가 진보된다라고 표현하진 않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소대구문이 나왔고 여기는 뭐 잘했어요. 뭐 has not been able to properly. 근데 여기에서 이 properly 이 proper로 줬잖아요. 제가 proper. 근데 이거를 좀 활용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형용사로 줬다면요 언제든지 부사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고등부에서의 이제 서술형 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동사를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거나 ing나 pp와 같은 형태로 변형한다거나 형용사는 부사로, 부사는 형용사로. 이게 원래 어형 변화의 정석이었거든요. 위에 조건을 보면 필요시 어형 변화가 써 있잖아. 이 멘트는 내가 뭐라고 했어? 변형하라는 소리라고 했죠. 변형해라. 자, 그런데 일반적인 어형 변화의 정석은 이건데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 파생어를 활용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1학기 때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를 애초에 뭐 명사형으로 바꾼다던가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꾼다던가 아니 동사를 형용사형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파생어를 활용해서 변형하는 게 요즘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동사형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는 동사형. expose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exposing, exposed 이 정도를 생각했다고. ing랑 pp를 생각했다고. 근데 우리 이제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 exposure. 명사형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본문에서는 expose 목적어 이제 expose A to B로 썼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수동태로 써서 be exposed to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참고로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왜냐면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외적으로는 제가 설명할 거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투부정사잖아요. to embrace. 투부정사인데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쓸 때는요. 부사를 여기 꼽사리 껴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요.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그 빈도부사의 위치 있죠. 빈도부사의 위치. 그거랑 매우 흡사합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그래서 뭐 그 비동사나 조동사면은 뭐 이제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면은 부사를 앞에다가 쓰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투의 동사원형 나왔는데 대부분은 동사원형이 이제 일반 동사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투와 동사원형 사이에다가 이렇게 꼽사리 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프로펄리를 뒤에다가 쓴다고 해서 아마 틀리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쓴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 할 차례지? 어디 할 차례인가요? 우리 10몇 번 걸려? 13번 할 차례인가? 맞나? 네. 13번 맞아요? 자수도 좀 띄울게요. 자, 다 지우고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12번에서 배웠던 패턴이 어떤 현상이 등장하고 문제점과 설명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는데 이 13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전형적인 패턴, 즉 도입 나오고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는 이 패턴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생된 거. 이 현상 자체가 도입부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고, 뭐 부연 설명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참고로 말하면 그 다음 패턴 6을 미리 좀 보면요. 14번 문제. 14번은 패턴 6이 통념 반박 패턴이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통념이 도입부가 되고요. 반박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일단 기본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현상 문제 설명, 통념 반박 설명 이런 패턴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현상과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 문제 설명 나왔을 때는요, 역시나 결론까지 나올 수 있거든. 보통 결론 문장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것까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소재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Sociology presents 사회학은 가정한답니다. 뭐를요? Studying social life and institutions을요. 사회생활과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가정한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요.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로요. 객관적이고 부분적이지 않은 방식이래요. 부분적이지 않다는 건요. 어느 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편파적이지 않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생활과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걸 가정하는 게 바로 사회학이랍니다. 그럼 뭐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은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사회학이라는 게 어떤 사회생활, 사회제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 라는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 이 관점은요,
종종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하는데 대절 안에 what절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is take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쭉 뒤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 is가 나와 있죠. 자, 뒤에 있는 동사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뒤에 있는 동사 앞까지가 바로 what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What is take to be common sense? 자, 그러면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랍니다. 어디에서? In a particular social context.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요. is in fact 실제로는 either 뭐뭐 할 수 있는데요. invalid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o ambiguous 너무나 애매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to really offer satisfactory explanation 만족스러운 설명을 정말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왜? 투투잖아요. 그렇죠? 투투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거. 너무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고요. 불합리하고요. 너무나 애매해요. 모호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설명을 실제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설명? Of a particular activity.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제가 아래 패러프레이징해서 정리했는데 내용이 좀 길었죠. 이게 뭔 말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회학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대요. 객관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그 관점에서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상식이지.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거. 근데 그게 타당하지도 않고요. 애매한 경우가 있대요. 그 상식이라는 애 자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뭔가 그 상황에 알맞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말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로 이 상식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인용해서 예시를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로버트 K. 머튼이라는 사람이 pointed that 뭐를 지적했는데 언급했는데요. 뭘 언급했느냐? That common sense 또 나왔죠? 상식은요 explains 설명한답니다. 뭐를요? little이니까 littl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의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에 어떠한 것이라도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봐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상식이라는 게 뭐다?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애매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상식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이 상식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모호하다는 말 자체는요. 얘도 됐다가 쟤도 됐다가 이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말한 게 뭡니까? 어떠한 것도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말로도 좀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왜 상식이라는 게 거의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반대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The reason, 그 이유가 뭐냐면 배척 이야기요. Common sense sayings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saying, 속담이죠. 그러면 상식적인 속담은요. 보통 employed 된대요. 사용된답니다.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Depending on what seems to have taken place. Depending upon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일어난 것 같은 일에 따라서요. 뭔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상식이,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게 뭐냐? 상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속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는 거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들내미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식, 예를 들면 뭘까요?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손 들고 이렇게 건너야 돼, 상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상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를 안 당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상식을 배우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속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하자고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상식이 적용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것도 설명이 가능하거나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친구와 입시 상담을 합니다. 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입시 상담을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성적이 3등급 정도인데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합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게 그 학생이 원하는 답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내가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가 지금 내가 그걸로 주장하는 거죠. 봐봐, 내가 갈 수 있다 했잖아. 나만 믿으라 했잖아. 이게 뭐야? 반대의 경우로 볼까요? 자, 이 친구가 대학을 못 갔어 만약에. 그럼 내가 말하고요. 봐봐, 내가 못 간다고 했잖아. 어느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어느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말인즉슨 어떤 상황에도 가능하다는 것 반대로 어떠한 경우도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명확한 답을 준 게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명확한 답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거는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서포즈가 나왔네요. 서포즈 나왔다는 건 가정해보자. 가정해보자는 건 뭡니까? 더 구체적인 예시 보여줄게. 이거예요. 자, someone makes an investment. 누군가가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O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다가. 그리고 it goes disastrously wrong. 그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래요. 자,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거 볼까요? His or her friend might say. 자, 그 사람의 친구가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건 투자한 사람 말하는 거고 투자한 사람의 친구 말하는 거예요. 자, 투자한 사람, 투자했다가 이제 망한 사람인 거죠. 투자했다 망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넜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언제 얘기한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거죠.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속담 말했죠? 다음 거 볼까요? However, 그러나 if the move had been successful,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적이었다면, 즉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적이다. 무슨 말이야? 내가 투자한 게 잘 된 거였다면, 즉 앞에서 말한 5, 6번에 대한 반대 상황을 또 가정하는 거예요. 5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잘 되어 간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투자자는 might admonish those, 그 사람들을 훈계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 Who urge caution, declaring. 자, 그 어떤 주의를 촉구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훈계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선언하면서 He who hastily is lost. 망설이는 자는 잃게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들아, 지금 이 두 개가 뭡니까? 다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거든요. 둘 다 상식의 하나인 속담인데요. 얘는 신중해라라는 거를 강조하는 속담이죠. 그렇죠? 얘는 어떻습니까? 과감해라라는 이거를 강조하는 속담이죠. 이 두 개의 어떻습니까? 속성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둘 다 상식이라고 배웁니다.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거는 상식인데 어떤 경우는 신중해라 이러고 있고 어떤 경우는 과감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야? 이 속담을 언제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상황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상식 자체로 그냥 설명만 한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지. 야 내가 과감하게 하라고 했잖아. 또는 뭐 신중하게 하라고 했잖아. 다 설명이 가능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되는 모호한 경우가 생겨버리니 당연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상식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The explanations. 그러한 설명은 are of no value.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잠깐 설명드리면 전치사 오브에다가 추상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전치사 오브에다가 추상 명사 가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of value니까 이게 valuable이에요. valuable. 됐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 근데 앞에 no가 붙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valueles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valueless. 아니면은 not valuabl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not valuable. 됐어요? no까지 합치면. 이해됐죠? 오늘 왜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냐? 자 다시. 그러한 설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한 설명이 뭐야? 이거 두 개. 야 이럴 땐 신중했어야지. 야 과감했어야지. 아니 무슨 설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설명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 이거저거 다 가능하니까요. 속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게 상당히 많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중해라 라는 속담도 있고요. 과감해라 라는 속담도 있어요. 우린 이걸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언을 해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끔 내가 골라서 하면 되는 거야. 과연 이게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은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는 이걸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할 수 없다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된다. 근데 상식은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거 문제잖아요, 문제. 그럼 우리가 상식을 못하고 배우는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상식으로는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2번 문장 너무나 애매해서 만족스러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글의 주제가 됐던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 부분 빈칸을 보자면요. 자 그러한 설명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러한 설명은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왜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 애매하니까요. 애매하니까. 그럼 애매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까 위에서 사실 단서가 나왔었거든요. 위에서 어떤 단서가 나왔는가? 이겁니다. 어떠한 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거의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고.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시에서 뭘로 나왔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걸로 나왔나요? 아니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나왔나요? 다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모호하다는 건 뭡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없다. 왜 가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여기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All the options are covered 라고 나왔죠. All the options 모든 선택사항이 are covered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뭡니까? 설명할 선택사항들이라고 보면 돼요. 설명 선택사항들. 됐어요? 이 선택 이제 카테고리들이 쫙 이렇게 있어. 속담 카테고리가 쫙 있어. 여기에서 내가 속담 한 개만 이용한다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 얘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 갖다가 조언을 해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요 속담 갖다가 이렇게 조언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거든 다 가능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he options are covered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푼 거. 자, 정답 4번 나왔고요. 볼게요.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상식에 의한 설명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뭐 근데 비슷하게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상식이라는 게 주요 소재라는 건 우리가 2번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 4, 5, 6, 7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2번 문장은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3, 4, 5, 6, 7에선 전부 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예시와 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거를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간다면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3, 4번이 인용이라고 본 게 맞아요. 좀 정확하게 하자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나와 있죠. 5, 6, 7에서도요 5, 6이 한 세트고 7이 좀 다른 건데요. 일단 전체로 보자면은 예시예요. 예시인데 5번, 6번이 한 세트고 7번이 또 따로입니다. 왜냐면 이 둘은 또 서로 역적 관계거든요. 됐어요? 역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따지면. 왜냐면 7번 문장에서 however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적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퉁치면은 인용 예시가 맞는 거고요. 퉁치자면요. 자, 8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답을 고를 때 보여드렸죠. 설명이 가치가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설명이라는 건 상식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죠. 상식을 기반으로 한 설명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건 뭐라고 똑같다? 만족스러운 설명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아까 2번 문장에서 나온 건 모호하니까. 빈칸에 나온 건 뭡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다 설명 가능하니까.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결국에 반복입니다. 반복. 주제를 재진술해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로서는 뭘 잡아야 될까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두 가지를 썼는데 반복과 나열식 설명 추론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좀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에서는요 빈칸 문제를 다 이걸로 푸는 패턴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잠깐 지울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 구조를 봤을 때 도입부. 자, 도입부는 필요 없고요. 주제 나옵니다. 도입부의 이제 존재의 의의는요 사실상 소재를 제시하거나 소재를 암시하는 요 정도의 용도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소재가 주제문에서 암시가 됐죠. 그리고 설명이 나오고 이제 주제 재진술이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 패턴이란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주제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단순히 요 문장만 보고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게 이 중간 설명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이 주제만 보고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사실 속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 이게 이 주제가 결국 이 말이구나 라는 거를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고 이 주제문과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 구조상 똑같구나 라는 걸 통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글,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는 류는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란 주제를 재진술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나열식 설명 추론 3, 4, 5, 6, 7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중심 내용 요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식으로 특정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되게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것 같은 것에 따라서 상식적인 속담을 사용해서 그 활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은 사회학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상식이라는 말이 참 너무 범용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상식이고 그거에 아예 정반대되는 것도 이제 상식에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나왔다시피 야 이럴 때는 좀 신중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좀 과감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자기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언 아닌 조언. 제가 20대 초반 때
나름대로 좀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20대 초반 때 막 과외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주변에서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조언을 해줬었어요. 이제 양쪽에서. 한쪽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지금 젊잖아. 젊을 때 아니면 돈 못 쓴다. 이거였어요. 어차피 너 나중에 20대 후반 되고 30대 되고 하면은 직장 얻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돈 벌고 이제 한다. 지금 뭐 돈 모은다고